네, 조성우입니다. 요즘 제가 본 책이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저자가 김수현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그 노무현 정부랑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이런 책만 보는 건 아니고, 또 보는 책 중에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이라고, 이건 또 심교원이라는 교수가 쓴 책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책을 다 보는 이유는, 이거는 소위 말해서 뭐 좌파가 쓴 책이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이거는 소위 말해서 우파가 쓴 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 사실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뭐 이제 그러니까 법정 가면은 그런 일 많이 보거든요. 완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사람이 서로 완전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 중간 어디쯤에 진실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물론 내 편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방적으로 강하게 한쪽에 유리한 주장만 하지만, 시간 지나서 놓고 보면 뭐 저쪽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절충하는 게 가장 진실에 가까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 얘기 드리려고 그 영상을 킨 건 아니고, 이 책이에요. 김수현 씨가 쓴 거, 부동산은 끝났다. 이 책을 지금 먼저 읽고 있는데, 아까 그 책도 물론 읽었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세금 때문에 자살하던 시대라고 되어 있고, 전세금 때문에 자살하던 시대. 전세금 때문에 자살했나 봐요. 그게 언제냐? 198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80년대 역사상 전세금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30%가 올랐어요. 우리나라가 전세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금 엄청나게 올랐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난 게 2021년이잖아요. 근데 그때 전세금 한 10% 올랐거든요. 근데 89년에는 30%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지막지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전세금 때문에 실제로 자살을 했대요. 여기 보시면 집세 고민 일가 또 자살. 일가 또 자살이에요. 또 그냥 자살도 아니고, 부부 두 자녀 연탄불 피워놓고, 이게 90년 4월 11일 경향신문 자료. 90년 4월 11일 경향신문. 그러니까 전셋값이 하도 오르니까 막 90년에 막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연탄불 피워놓고. 근데 여기서 제가 되게 놀라웠던 거는, 당시에 왜 그렇게 전세금이 많이 올랐을까? 우선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임대차 보호법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이 있다. 1988년부터 전세금 오르기 시작하자 정부는 임대 기간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법. 지금은 임대차 3법이 임대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죠. 전세금이 자꾸 오르니까 막 이제 4년 늘린 거야. 그때는 1년이었는데 2년으로 올렸어요. 2년으로 올리는 법을 제출했고 1990년부터 발효가 예정된 것이다. 때문에 2년치를 미리 올렸다는 해석이다. 그리고 이를 두고 전세 문제에 대해 함부로 접근하면 큰일이 나는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왜? 국민들이 죽으니까. 아니, 정부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데 국민이 죽잖아요. 이거 정말 큰일이죠. 근데 소름 끼치는 거는, 여기 보면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나? 어쨌든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가 21년도에 임대차 3법 생기면서 임대기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전세금이 폭등했죠. 그 똑같은 일이 89년도 무려 한 30년 전에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미 전세 문제에 대해 함부로 접근하면 큰일 나는 대표적인 사례로 계속 알려져 왔는데, 이 주장은 누구 주장이에요? 이 김수현 씨, 그 노무현 정부랑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했던 이분 책에 있는 얘기예요. 물론 이분은 그렇다고 약간 애매하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는 1년 전세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고 해서 전세금이 올랐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말꼬리 약간 흐리는 그런 뉘앙스예요. 근데 사실 역사는 반복되고 딱 봐도 좀 그렇잖아요. 이거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21년도에 전세금이 올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2년 원래 2년 하면 또 올리고 2년 하면 또 올리는데 2년 하고 또 못 올리니까 애당초 그러면 올릴 거 대비해갖고 이빠이 받는 거예요. 그거 원리 간단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런 식이 있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첫 번째 얘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드렸어요. 뭔 얘기야? 결국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금이 오른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사람이 자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임대차 기간을 함부로 늘리는 게 이념적으로 뭐가 옳고 적고를 떠나서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대차 3법을 했다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글쎄, 뭐 이념을 떠나서 사람이 일단은 살고 봐야 된다는 게 맞다면 조금 바람직한 어떤 정책은 아니었다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놀라운 게 89년도에 엄청나게 집값이 올라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말하자면은 막 90년대부터 노태우가 막 200만 원 건설해갖고 좀 집값 잡았잖아요.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원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경제 성장과 유효 수요 확대 그리고 누적된 수요 공급의 격차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게 옳은 거는. 근데 누적된 수요 공급의 격차, 그리고 공급이 부족했다는 건데 노태우 전두환 정부 때예요. 그러니까는 수요 공급의 격차라는 게 제가 볼 때 꼭 무슨 좌파적인 이념에 따라서 뭐 도시 재생만 하고 재개발 재건축 다 풀고 해가지고 수요 반드시 공급이 적어진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노태우 전두환은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 우파란 말이에요. 그 사람 때도 수요 공급이 격차, 다시 말해서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올랐다는 거 지금이랑 똑같아요. 경제 성장, 유효 수요 확대, 유효 수요 확대가 유동성이잖아요. 누적된 수요 공급의 격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반드시 비단 그 어떤 정치적 이념,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수요 공급이, 뭐 우파가 잡으면 공급이 많아지고, 물론 이명박 때는 공급 많이 했죠. 좌파가 잡으면 공급이 적어지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부동산이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있는 빵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하면 폐가망신 나가잖아요. 함부로 그 부동산 짓겠다고 투자했다가 잘못하면 안 팔리면, 분양 안 되면 다 대출받아서 아파트 짓고 그 건물 지으니까 잘못하면 폐가망신 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신중한 거야. 그러니까는 확 쏠렸다가 또 막 물밀듯이 또 빠져나가고, 막 이런 어떤 부동산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 대목에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잘 알다시피 80년대 초는 이른바 3조 호황, 3조 호황이라는 게 저물가, 아니야,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거든요. 지금이랑 비슷해요. 저금리. 뭐 지금도 엄청 저금리였으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 영상 찍는 게 2020년 7월달 말이고, 이제 지금은 엄청 막 고금리 때문에 난리 났죠. 그리고 또 뭐라고 되냐면, 민주화 투쟁 87년도에 민주화 대규모 노동자 투쟁이 일어나서 실질 임금이 2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돈이 많고 공급이 부족하면 무조건 아파트를 산다. 89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한번 엄청나게 올랐고, 막 일가족 자살하고, 근데 거기다가 불에다가 기름 붓는 격으로다가 막 임대차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버리고 이러니까 막 사람 죽고, 그러니까 막 또 공급을 엄청나게 해서 좀 조용해졌죠. 근데 이게 89년이야.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지금 우리나라 난리 난 게 2006년도까지 엄청나게 또 올랐잖아요. 2005년, 2006년까지. 그러면 2005년 잡으면 주기가 얼마예요? 2005년도에 또 한번 89년, 2005년, 제일 뜨거웠을 때가 2005년. 미국의 피크가 2005년이었어요. 미국이 피크가 2005년. 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라고 하는데, 2005년대가 피크 찍고 2006년 막 우물쭈물 하다가 2008년부터 이제 다시 이제 꼬라 박은 거거든요. 위기가 온 건데, 2005년이 짱이었는데 보세요. 89년부터 2005년까지 생각하면 몇 년이야? 16년 맞죠? 16년이죠. 그리고 2005년에서 또 16을 더하면 2021년이잖아요. 21년도에 또 완전 피크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6년 주기가 15년, 16년 정도가 맞지 않나. 뭐 우리는 항상 태어나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다르다, 내가 사는 시대는 다르다라고 하지만 그런 경우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제가 이제 이 책을 또 하나 봤는데, 이 책은 하버드에서 배우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고 무슨 레위 하라 교수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은 또 뭐라고 되냐 보세요. 다음 장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총체적인 평균 부동산 주기가 여전히 14에서 15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14, 15년인데 이 책이 나온 게 최근이에요. 이게 한 2000 뭐야? 하여튼 최근이에요. 2019년인가 쓴 책이, 이 책이.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역사는 반복되고
우리한테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